안녕하세요. 시니어들 모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수면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시는 멜라토닌 영양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잠이 안 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70% 이상이 크고 작은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멜라토닌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고품격 식물성 멜라토닌, 하루 한 알이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천연 성분으로 안전하게 깊은 잠을. 미국에서 인정받은 수면 호르몬. 이런 광고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식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왠지 몸에도 좋고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한 달에 몇만 원씩 투자해서라도 편안한 잠을 자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수면 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자 대한수면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강동경 이대병원의 신원철 교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멜라토닌 부족으로 불면증을 겪는 환자는 고작 5%에 불과합니다. 5%라고 하셨습니다. 100명 중에 겨우 5명만이 진짜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95%의 분들은 뭘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5년째 수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신원철 교수님은 현재 멜라토닌 영양제 시장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교수님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광고들을 상술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왜 상술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멜라토닌만 먹으면 불면증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수면 클리닉이나 수면 센터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장애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진료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약효가 보장되지 않은 멜라토닌 영양제가 마치 신비의 명약처럼 포장되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TV 광고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던 그 화려한 문구들. 하루 한 알로 깊은 잠을 천연 성분으로 안전하게 미국 FDA 인정.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시중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 영양제 가격을 보면 한 달분이 보통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싼 것은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자, 손녀들 용돈도 충분히 주고도 남을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산 멜라토닌이 실제로는 95%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진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계속 돈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멜라토닌에 대한 상식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니까 보충해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멜라토닌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체 리듬의 변화, 활동량 감소, 스트레스,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식물성이니까 안전하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식물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독버섯도 식물성이고 담배도 식물성이죠. 중요한 건 그 성분이 내 몸에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장애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60대 이상의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나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장애를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방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원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코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그냥 잠버릇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드리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고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코골이가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면서 중간중간 숨이 멈추는 현상을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숨이 멈추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급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골이 수면무호흡 산소 부족 혈압 상승 혈관 손상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코골이가 결국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1점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주 깨신다. 3번 이상. 2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개운하지 않다. 3점 낮에 졸음이 심해서 TV 보다가도 자주 조신다. 4점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5점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수면의 질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장애와 치매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에 3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뇌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멜라토닌 영양제의 허상과 수면장애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신원철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478 복식 호흡법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478 복식 호흡법.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가 되죠. 반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고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함께 해보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등을 곧게 펴시고 혀끝을 위쪽 앞니, 뒤쪽에 살짝 대세요. 1단계 4초 동안 코로 숨 들이마시기. 이제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는데 천천히 4초를 세면서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요. 2단계 7초 동안 숨 참기. 이제 숨을 7초 동안 참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3단계 8초 동안 입으로 내뱉기.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몸의 모든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요.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3회,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3분 정도 걸려요.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침대에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주는 매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비교해 보시죠. 멜라토닌 영양제. 월 비용 5만 원. 연 비용 60만 원. 부작용 가능성 있음. 효과 대상 전체의 5%만. 478 호흡법. 비용 0원. 부작용 없음. 효과 대상 대부분의 사람. 추가 효과 스트레스 완화, 혈압 안정.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명백하죠.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확실히 잠들기가 쉬워졌다.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100%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좋은 잠이 이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뇌에서도 물 청소가 일어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면서 뇌를 사용하면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이런 노폐물들이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혈관이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로 매척수액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치 고압 호스로 청소하는 것처럼 뇌세포 사이에 독성 물질들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도 이때 함께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고 쌓이면 뇌세포를 죽여서 치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몇 달째 하지 않으면 집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뇌도 점점 더러워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농도가 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또한 우리가 낮에 학습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도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임시 파일들을 정리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수면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면 개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변화예요. 또한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상적인 변화를 질병으로 오해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즉시 실천 가능한 5가지 수면 개선법. 1점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2점 침실 환경 최적화 온도는 18에 20도. 완전한 안막,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 귀마개 사용도 고려해 보세요. 3점 카페인 섭취 시간 조절.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을 피하세요. 시니어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더 오랫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4점 저녁 식사 타이밍. 잠들기 3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어요. 5점 적절한 낮잠은 20에 30분, 오후 3시 전까지만 주무세요. 너무 늦거나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운동 시간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셔야 해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2주간 꾸준히 시도해 보셨는데도 개선되지 않으신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코골이가 심해져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잘 정도, 낮에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질 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을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함께 나타날 때, 현재 멜라토닌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갑자기 끊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문의와 상담 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478 호흡법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천천히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시니어들 모여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첫째, 멜라토닌 영양제는 전체 불면증 환자의 95%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둘째, 478 복식 호흡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분들에게 효과적인 수면 개선 방법입니다. 셋째, 코골이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넷째, 좋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광고에 현혹되어서 비싼 영양제에만 의존하고 계세요. 그보다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시고 필요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면장애는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질환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478 호흡법을 시작해 보세요.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니어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 되세요. 시니어들 모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상 러닝타임 17분 30초. 타겟 시청층 50대 이상 시니어. 주요 키워드 샵 시니어들 모여 샵 멜라토닌 샵 불면증 샵 수면장애 샵 호흡법 샵 시니어 건강